네, 이번에는 경호처 내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장 맡고 계신 전 총경, 류사명 총경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동작갑 아니고 어리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런 대형 실수를.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경호처 내부에 아주 그 신선스러운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요 직전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경호관하고 통화를 하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이 엄청난 대통령은 총기 발포 사실상 발포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력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 했는데 대통령이 검토하라면 그건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시한 거죠, 사실상.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면 총기를 소지한 총기를 숨기고 실탄을 저장하기 위한 가방을 매는 그게 실제 그게 맞느냐 하니까 보도된 것과 같이 그 안에 그 소총과 실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경향신문, 동아일보 여러 언론들이 그 경호팀이 소총 가방 배낭을 맨 경호처 특수팀 CAT라고 하던데요. 그 사진 저희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소총 가방에 배낭을 메고 언론에, 그러니까 매스컴에 노출 보이게 해라.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작전 명령으로 김성훈 차장이 이제 내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내보려고 하는 걸까요?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게 두렵죠. 그 경찰이나 공수처의 진입을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 심리적으로 무력 사력,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제발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을 소수의 인원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총기 안에 들어있는 총기와 실탄이 있으니까 이걸 보이고 화이바 씌우는 거는 헬멧을 쓰는 거는 두 가지. 이거 뭐 중무장이 저거는 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무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 지난번에 채정을 해서 26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그 이제 언닉을 그 경호관들의 신상을 노출 안 시키는 거 그다음에 무력 충돌 가능성도 불사하고 그런 지시까지 있으니까 제발 그 무력 충돌을 안 하게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그런 공개적인 요구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소총까지 장착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들어오면 정말 유혈 사태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라는 어떤 그 시그널로 그렇게 배낭을 메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에 포착되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10일, 11일, 12일 사흘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날은 보니까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 그다음에 11일에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3급 이상 간부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 자리에서 사실상 발포 명령을 지시한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랬고 그리고 어제도 또 김성훈, 이광우 포함해서 부장급 6명 이것은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확인해서 제보를 받아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만큼 이제 자신의 신변이 조만간 이게 그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 때문에 불러가지고 계속 이거를 그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목적으로 했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주변에는 저 정도 인원 정도 없다. 저게 다다. 저게 다다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700명 경호처 직원 가운데 그 소위 윤회 완전 무장 그 부대라고 할 만한 사람은 10여 명뿐이다. 한 줌이고 한 줌이다. 경호관들이 지금 그 경호관들하고 직급 차이나 이런 걸 볼 때 그걸 3번 연속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군이나 경찰이나 다른 보좌진의 제대로 된 보좌나 경호를 못 받고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는 김성훈 차장, 그다음 이광우 본부장, 김신 부장. 가족부장
3명뿐이면 3명에다가 플러스 3명에서 한 6명 정도 예.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 앞서 박범계 의원께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도 그렇지만 이진아 본부장이 가서 받은 것은 외곽 경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 경호의 한 2가지 축이 지금 경호본부장하고 경비안전본부가 있는 모양인데 네. 요 두 축 중에 한 축이 이제 무너진 셈이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네. 그 사실상 저 관저는 경비안전본부 관할인데 월권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지금 현상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 업무 분장으로 치면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영역인 거죠. 네. 그리고 박종준 그 처장도 그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패싱을 당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패싱을 그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이진아 이 사람들이 경호처 내에서 온건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진아는 그 이광우 본부장에 의해서 그다음 박종준 처장은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패싱되니까 네. 그 역할이 스스로도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책임이 있고 네. 사실상 대통령이나 조직 내에서 이 지금 패싱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책임만 지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네. 예, 나와서 예. 조사 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호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 6명에서 10명 정도 안팎만 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윤석열의 재림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예? 윤석열의 재림 돌아와서 재림. 예수도 아니고 그 어느 뭐 신문사에 보니까 윤석열의 예. 재림을 믿는 사람들 하는 그 사람들이 예. 5명에서 예. 한 7명 정도. 7명. 예.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해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 김성훈 본부장이 그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경호처장은 나다. 그러니까 당신들 줄 잘 서라. 뭐 이런 예. 얘기를 평소에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경호처 관계자들은 못 돌아온다고 믿고 예. 김성훈 차장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되면 예.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제 예. 달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경호처 내에서 이제 움직임 중에 처음에는 경호처 상명하복식 그 문화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 네. 부장들이 공개석상에서 퇴진을 김성훈 차장의 네. 퇴진을 요구를 하고 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부장들의 일방적인 요구인데 예. 그 내부적으로 이 체포를 막는 것이 법에 어떻게 걸리는가를 내부망에 누군가 올리지 올렸어요. 않습니까? 예. 그 올렸는데 그거를 지화라고 그 소속 부장한테 지시를 했는 김성훈이 지시를 했는데 안 받았죠. 안 받아주고 그래갖고는 그 전산 담당이 예. 지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그 경호관들의 살렸다. 반발에 의해서 예. 다시 올렸다는 거는 예. 이미 기세가 예, 이제 뒤집혔다. 뒤집혔다. 예. 그러니까 김성훈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안 먹힌다는 안 먹힌다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김성훈조차도 예. 그 경호관들의 내부 반발에 굴복을 해서 예. 그 그렇습니다. 삭제된 글을 다시 복원을 올렸기 시켰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경호관들의 힘이 예. 이 김성훈 차장을 누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도 다 이제 제복 입은 시민들이고 예. 그리고 실제 그 정당한 법원의 그 영장 집행을 막았을 때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만 조직 자체에서 워낙 누르는 힘이 세니까 합리적 선택을 못하고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집단지성의 힘으로 누가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이거 안 된다라고 당신 퇴진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발맞춘 그 경호관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경호관들이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게 네. 윤석열의 발포 그러니까 그 무력 사용 검토 지시가 예. 사실상의 무력 사용을 이제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는데 예. 무력 사용을 해서 총기를 지금 휴대하고 실탄을 휴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네. 상황인가 하면 예. 그 우발적인 상황에서 실제 실탄 사격이 가능할 수가 있고 네. 실탄 사격이 되면 그거는 특수 공무방해 치사로 해서 네. 이거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이런 엄청난
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험에 이제 노출된 거예요. 이 총을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 사용 가능성을 확 높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쏠 수 있다. 예. 저희 혹시 경향신문 이미지 좀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 총을 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 현장 상황에서 예. 힘대 힘이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총기 사용 가능성을 높여놨다 하는 것은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네. 총기를 노출시킴으로써 경찰이나 공수처의 작전을 좀 막아보자 하기 위함이지만 네네. 그 우발적인 저게 상황에서 저런 총을 메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저 안에 이제 소총과 실탄을 이제 휴대할 수 있답니다. 예. 근데 다만 삽탄은 하지 말고 저렇게 그 메고 왔다 갔다 해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총을 휴대 안 하는 것보다는 총을 휴대하고 실탄을 이렇게 분리인지 뭐 그 같이인지 모르지만 이래 있다는 이야기는 총기 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런 목적으로 경찰을 하고 공수처를 이제 협박하는 목적이지만 네. 실제 발생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기 사용 검토 지시하고 네. 저런 구체적인 그 배낭에다 그 소총을 매라는 그런 지시가 예.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그 명백하게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상황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관들이 더 위기를 느낍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특수 공무방해 하면 그거는 그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총을 쏴서 사상이 발생하면 중상이 그 부상이 입으면 3년 이상 사람 누가 한 사람이나 죽으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는 엄청난 죄 공범이나 이렇게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저것 때문에라도 저항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저 초경님께서 뭐 소통하고 계신 경호관들에 따르면 실제로 어제 있던 오찬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라 또는 나를 지켜라, 무력을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라는 아니, 이건 명분은 예. 그 사람들 지금 윤석열 추종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보는 그 보수 유튜브 방송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생각이 같아서 이 지금 이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그다음에 이 영장은 불법하게 쇼핑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영장의 정통성,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음, 수사권의 부재 이런 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있구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보수 유튜버들은 그 헌재에서 탄핵이 통과 안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계산법으로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탄핵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구속만 막으면 윤석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우리 세상이 된다.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건 너무 깜찍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질서가 정확하게 잘 반영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 제가 보기엔 좀 우둔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런데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면 그 윤석열이 임명한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방어에 나서지 않고 지금 한줌 경호처 수뇌부 요 한 줌만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체포 작전할 때 작전이 맞다. 그 경호관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지금 안에 뭐 300~400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 300~400명이 계속 거기에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2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2교대. 2교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3교대로 곧 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2교대로 교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체포작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투입돼서 교대돼서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면 안에 있는 인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 줌 안 되는 그 용연파, 강경파 이 사람들을 제거하면 제거하면 작전은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 대부분이 지금 노골적으로 김성훈 앞에서 퇴진을 이야기할 정도니까 만일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에 그 돌입을 하고 체포에 성공하든지 아니면 숨어서 못하더라도 그 더 이상 김성훈의 그런 지시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수뇌부 좀 제거해 주라. 우리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면 본인들 처벌받는 것도 있지만 경호처 조직 자체가 지금 좀 대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발 저 사람 좀 강경파 저 사람 좀 경찰이 좀 제거해 주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앞서 쭉 설명해 주신 대로 그 군이나 경찰 외곽 경비는 거의 다 풀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그 55 경비단 소속되어 있는 일반 사병들 병사들을 동원해서 인간 방패로 쓴다거나 이거는 좀 불가한 이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 쭉 올라가서 한남동 그 주거동 안에서 지키고 있는 뭐 이렇게 핵심 멤버들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핵심만 영장 제시하고 그 제거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완벽하게 순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300~400명이 아니라 그럼 150에서 200명만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2교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원도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5,000명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도 되겠네요. 작전에. 그보다 이제 총기 사용과 관련해 지난번에 총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특공대를 하는 걸 검토한다.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는 국수본부장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에서 이 특공대를 배치를 안 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준비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저런 무력 총기 사용 검토 지시, 그다음에 저 김성훈의 총기를 배낭에 메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특공대 투입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작전에는 특공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전이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대통령 윤석열의 어떤 그 오찬 회동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건 사실상 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발포 명령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총을 쏘고 이러면 유혈 사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더 작전은 위험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런 전략으로 총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쪽에서는 제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이런 위험도 있고 저런 위험도 있다고 위험을 과장해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무력 충돌을 이게 겁을 내면 법 집행, 강제 집행 안 되는 거예요. 무력 집행을 이제 물리적인 충동으로 폭력 사태를 생각했는데 그것 갖고 이제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총격전까지를 이제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인데 거기에 그런 게 두려워서 이래 하면 우리 치킨 게임에서 먼저 눈치 보고 포기한 사람 지는 것처럼 이제 강경 의지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총기를 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현재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이게 무력 충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박종준 경호처장의 판단이었는데 실제 윤이라는 사람은 경호관들한테 무기 사용을 해라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작전 개시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이광우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김성훈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를 할 때도 꼭 그 출석에 불응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절차를 오래 끌어서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국가 경제를 좀 더 불확실한 상태를 오래 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칩니다, 사실. 다만 이 지금 시간이 가면 이 경호처가 이제 점점 와해되고 이러하는 와중이었는데 그 와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총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대통령은 윤석열은 그래 하고 있고 이 작전에 또 반대쪽에 있는 경찰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패 보면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해야 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영장 집행을 하면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라고 윤석열 측의 어떤 변호인단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 체포 감금죄라는 게 실제로 그 경찰 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 체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체포 감금은 원래 경찰이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예. 범죄죠. 예. 경찰이 불법적인 절차로 예. 절차가 잘못된 절차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했을 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거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부를 2차례 해줬고 또 2차례 다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없다고. 저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소리든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온 국민이 지치고 있습니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새벽에 할까 뭐 낮에 할까 그 진짜 계속 들어오는 속보 체크하느라고 일상이 다 무너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한남동 관저에서 자기만의 요새를 만들고 스스로 걸어 나오면 될 것을 끝까지 저렇게 버티는 전략으로 하니까 참 온 국민이 피곤해지고 있다. 다들 예. 정말 내란성 불면증을 비롯해서 다 너무 힘드신 거. 지금 허리도 편찮으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윤석열의 전략에 절대 따르면 윤석열은 뭔가 하면 자기는 어차피 네. 이 무기징역이 이상의 이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멀쩡한 경호관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작전이에요. 예. 이 경호관들은 그 형사처벌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 남용을 해서 총기 사용을 예. 불법적인 지시를 하는데 그게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만 추해지고 체면만 깎이는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총기 사용 지시, 독촉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탄핵에 예. 더 보태져서 탄핵 확률을 더 높이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찌 보자면 지금 오늘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버티고 있는데 정작 내일부터 시작될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다 헌법재판소가 면밀하게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추가되는 거던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지금 뭐 별별 생각 다 들 것 같긴 합니다. 뭐 도망갈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력 사용까지 지시하는 지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이면 나라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또 나왔습니다. 그 윤건영 의원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경호처에서 윤석열이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 칼이라도 휘둘러라. 예, 칼이라도 휴대해서 막아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항명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이제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칼을 휴대합니까? 이거는 무슨 조폭이나 뭐 이런. 경찰은 칼 휴대를 안 하죠. 안 하죠. 네. 경찰은 칼이 경찰 장비에 들진 않아요. 아예 없죠. 예. 경찰 장비는 주로 물론 특공대는 특공 목적으로 할지 작전 대테러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경찰 일반 장비에 칼을 사용해서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사람 끌고 들어가듯이 경호관들을 끌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진짜 똑같이 추악합니다.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예. 윤석열 내란죄 그거는 무기 또는 사형인데 네. 이 지금 총기를 사용해서 사상자가 나면 특수 공모 방해 치사가 되면 그 비슷한 형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호관들을 같이 자기 죽는데 같이 죽자는 그런 물귀신 작전입니다. 절대 따르면 안 되는 물귀신 작전. 실제 이런 것 때문에 그 경호관들하고 소통하실 때 이거는 부당한 지시이고 이 부당한 지시에 이 부당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 박정훈 대령 그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항명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요. 부당한 그 지시에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면 오히려 책임을 집니다. 항명 문제가 아니고 불법적 지시에 따랐다 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불법적인 명백한 불법 지시에 따르면 예. 자기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 이게 내가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고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경호관들도 저희들 뭐 이런 방송들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법률 지식도 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내부망에 상세하게 법률 검토를 적은 그러니까요. 세쪽 분량에 예. 글을 올렸고 이제 그 올린 글에 대해서 이제 지웠다가 다시 또 올라간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경호관들이 그걸 그 다운을 받아서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예. 그 세 쪽짜리 분량의 법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쭉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호관들은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호관들한테 칼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를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빨리 그 종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될지 그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텐데 이번 주 안에는 영장 집행을 하게 될까요? 해야 하죠. 그러고 그 방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경호관들은 원치 않는데 이 지금 김성훈이나 이광우 아니면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따르는 이 상황이 네. 6.25 사변 때 이 그 현장에 딱 그 일선에 배치된 우리 국군들 도망 못 가게 뒤에서 권총을 들고 후퇴하면 사살하겠다고 총을 겨누고 있는 이런 형국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이게 끔찍하다 정말. 이게 지금 그 목숨을 그 자기의 공무원이 널공이라고 앞으로 윤석열 그 탄핵된 이후에도 공무원을 해야 되고 가족이 있고 또 지금 처벌을 받게 되면 연금도 사라지는 이런 거를 회피하고자 하는데 뒤에서 사실상 총기를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주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열한 행동에 절대로 따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럴 분들도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인원들을 빨리 드러내는 것만이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경찰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공수처 경찰이 제일 먼저 이제 그 경호관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문제된 극렬 강성지 수뇌부를 좀 체포해 주라. 그렇죠. 자기들 뒤에 총구 겨누지 못하게 피하고 싶어서 고개 두 군데. 첫 번째 그 경호관들 예. 교대 근무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전략은 딱 작전 전에 예. 이 양문을 다 막아서 포위를 해서 출입을 이제 통제해달라. 예, 예. 그게 1번이고 2번은 예. 수뇌부 좀 수뇌부 막아줘라. 제거를 예. 해달라.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끝머리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관련해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인원을 1차 때보다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찰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걸까요? 줄인다고요? 네, 네. 1차 때보다는 크게 축소한 공수처가 그렇죠. 공수처 경찰이 아니고 예. 예. 공수처 인원은 그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공수처는 지금 체포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역할을 경찰은 이 경호관들의 체포에 주력을 하고 네. 경호관이 모두 제거되고 이제 윤석열 혼자 남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에어싼 상태에서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제 업무 분담이 그리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박범계 의원께서는 화수에는 집행을 할 것이다. 이제 내일 모레. 네, 이런 전망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수목하죠 그러면. 수목. 수요일이 확률이 조금 제일 있는 높습니까? 게 예. 이게 그 월요일이 오늘 왜 안 됐는가 하면 네. 이 지금 많은 인원을 준비하려면 예. 이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노출이 돼요. 그렇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그 이렇게 하면 예, 예. 내가 월요일 날 하는구나 알지만 그렇죠. 평일 날 이 준비를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노출이 좀 덜 될 것이다. 예, 예. 이게 노출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또 태극기 부대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월요일 날 결정해서 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 날 한 게 맞고 더구나 이제 총기 그 지금 지시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공대를 그 지금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특공대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특공대 작전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목으로 목요일까지 했는데 지금 준비된 상황에서 총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작전 요소 중에 특공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죠. 네. 이 그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도 최대한 이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대 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나를 지켜라라는 지시를 경호처에 했다는 것은 진짜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요. 아무데나 지금 발포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12.3 당시에도 총을 쏴서라도 네. 예, 그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총을 쏴서라도 본인을 지키라라고 경호관들을 압박하고 독촉하고 있다. 아,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절대로 이런 인물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총은 아무도 못 쏜다. 윤석열은 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왕 자기 그 내란 그것만 예. 해도 이미 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총을 네. 쏘나 안 쏘나 큰 상황이 없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스스로 총을 쏠 수 있다? 예, 자기는 총 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총 쏠 줄 알겠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를 안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만 윤석열을 제외하고 지금 형량이 그 정도 안 올라간 사람이 특수공무방해 지금 특수공무방해거든요. 예. 그거는 일반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고 네. 특수공무는 이제 가중해서 7년 반 이하의 그건데 네. 여기다 총을 쏘는 거는 엄청난 형량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총을 못 쏘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인원과 화력, 네. 위력이 전제되는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그 화요일도 어렵고 수요일에는 목요일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명절 전에는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명절 연휴에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좀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총영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